안녕하세요. 윈도우에서 C나 C++ 개발 환경 세팅하다가 진짜 머리 아팠던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 흔한 골칫거리를 아주 깔끔하게 진짜 전문가처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현업 전문가들이 추춤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의 핵심이에요. 막 복잡한 설치 파일 같은 거 없이요. 진짜 100% 정확하고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여정은 딱 이 5단계로 끝납니다. 전문가의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파일 고르기, 최고의 경로 설정, 핵심 변수 등록,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성공의 순간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아니 대체 왜 굳이 수동으로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MSS2 같은 복잡한 패키지 관리자? 그런 거 없이 딱 필요한 컴파일러랑 빌드 도구만 설치하는 거죠. 불필요한 건 싹 빼고 내 개발 환경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수많은 파일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파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대체 뭘 받아야 돼? 하고 순간 멍해지잖아요. 그쵸?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실 필요 없어요. 정답은 바로 여기, 믹스맨의 GitHub 저장소입니다. minwga w64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여기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미리 빌드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그 암호 같던 파일 이름을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요즘 쓰는 64비트 윈도우라면 x8664, 멀티스레딩 앤 포식스, 64비트에서 예외 처리 성능이 제일 좋은 SH, 그리고 최신 윈도우 C 런타임 라이브러리인 UCRT, 이 4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파일 이름에 방금 우리가 봤던 핵심 키워드 4개, x864, POSIX, C, UCRT, 이게 다 들어있는 파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파일도 잘 골랐겠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파일을 어디에 압축 해제해서 둘 것인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설치 폴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C의 프로그램 파일즈처럼 경로 중간에 띄어쓰기, 즉 공백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진짜 골치 아파요. 스크립트나 메이크 파일이 경로를 제대로 인식 못해서 온갖 오류를 뿜어내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C의 툴스처럼 공백 없는 짧은 경로, 이게 바로 프로들의 표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파일도 제자리를 찾았고요. 그럼 이제 윈도우한테 우리가 설치한 이 멋진 도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시간입니다. 패스 환경 변수라는 게 뭐냐면요. 10회 발에 윈도우의 바로가기 주소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치면 윈도우가 이 주소록에 등록된 폴더들을 쫙 뒤져서 실행 파일을 찾아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컴파일러 위치를 등록해야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패스 변수에 바로 이 경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C write tools mingu64 bin.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맨 끝에 있는 블랭크 빈 폴더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하필 빈 폴더냐고요? 아, 바로 이 폴더 안에 gcc.exe, g++.exe, mingw32, make.exe 같은 핵심 실행 파일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간단한 설정 하나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폴더에서든 gcc 같은 명령어를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법 같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과연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프로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경 변수를 바꾸고 나서는요, 꼭 반드시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 창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 기존에 열려있던 창은 바뀐 설정을 모르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새로 연 터미널 창에 이 명령어를 한번 쳐보세요. gcc -버전 두근두근
컴파일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밍그 32 메이크 다시 버전. 빌드 도구까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화면에 버전 번호가 딱 하고 뜬다? 와,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문가 수준의 완벽한 CC++ 개발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프로페셔널 C++ 환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인터넷,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 모든 것의 심장에 사실은 거대한 엔진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엔진, GCC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게 하는 힘, 리눅스부터 안드로이드까지 이 거대한 현대기술 생태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바로 그것.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주인공입니다. 정답은 바로 GCC, GNU 컴파일러 모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코딩 도구 중 하나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철학에서 시작된 말 그대로 혁명의 산물이죠. 이 프로그램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GCC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기술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거인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 LLVM 클랭처럼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도 GCC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리눅스 세상의 공용어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칩부터 슈퍼컴퓨터까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이 엄청난 범용성. 이게 바로 GCC의 힘이죠. 덕분에 리눅스가 작은 라즈베리 파이부터 거대한 서버까지 어디서든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뭐니 해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안정성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GCC가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GCC는 단순히 이런 게 필요하네 해서 뚝딱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움직임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건 1987년 리처드 스톨만이 시작한 GNU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 고쳐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자유로운 컴파일러가 반드시 있어야 했죠. 그렇게 GCC가 탄생했고 90년대 초에 리누스 토발즈가 바로 이 GCC를 사용해서 리눅스 커널을 만들면서 역사의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됩니다. GNU의 도구들과 리눅스 커널의 만남.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거대한 오픈소스 세상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CC의 심장에는 바로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는 철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공짜 소프트웨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뜯어보고 고치고 나눠 쓸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이 강력한 믿음이 바로 GCC를 탄생시킨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직접 키보드를 잡고 이 거인을 한번 움직여볼 시간입니다.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 코드를 진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죠. GCC에 설치하는 거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합니다.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apt로, 맥 쓰시는 분들은 홈브루로 그냥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 끝나요. 윈도우에서는 MSYS2 같은 도구를 쓰면 거의 비슷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화면에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컴파일러가 잘 깔렸는지 확인하는 데는 뭐니 해도 헬로 월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만 한 게 없죠. 딱 이 4단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쓴 글자가 컴퓨터가 알아듣는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hello.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바로 그 코드죠. 화면에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찍어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터미널에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GCC. 이게 컴파일러야. 이래라 하는 신호고요. hello.c는 우리가 방금 만든 소스 파일, 그리고 -o, hello는 결과물은 hello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입력한 건 딸랑 명령어 한 줄인데 사실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표란이 참 멋진데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GCC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4단계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 컴파일이 오류 없이 잘 끝났다면 이제 방금 막 태어난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른데요. 리눅스나 맥에서는 /hello, 윈도우에서는 hello.exe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짜잔! 터미널에 헬로 월드라고 딱 뜨셨나요? 그럼 성공입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GCC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패키지 관리자 없이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아시면 윈도우 설치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민GW64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면 파일 이름이 무슨 암호문 같잖아요.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쓰는 64비트 윈도우라면 X8664는 64비트용, 포직스는 최신 프로그램과의 호환용, SH는 안정적인 에러 처리용, 그리고 UCRT는 최신 윈도우 기능용. 이 4가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 0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 2가지인데요. 윈도우에 설치할 때 이것만 지키시면 나중에 골치 아플 일 절대 없습니다. 첫째, 설치 폴더 이름에 프로그램 파일스처럼 띄어쓰기 넣지 마세요. C:/tools처럼 간단하게요. 둘째, 환경 변수 path라는 곳에 방금 설치한 폴더의 빈 폴더 경로를 꼭 추가해 주세요. 이 2가지만 지키면 앞으로 개발할 때 정말 편해집니다. 자, 설정이 다 끝났으면 꼭 기존 터미널은 끄고 새로운 터미널을 여셔야 해요. 그리고 GCC 대시 버전이라고 쳐보세요. 화면처럼 GCC 버전 정보가 잘 나오면 설치부터 환경 변수 설정까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의 터미널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 숨쉬는 명령어가 됐으니까요. GCC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디지털 세상을 묵묵히 떠받쳐온 정말 거대한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GCC의 탄생부터 현재, 그리고 직접 써보는 방법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의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더 빠르고 유연하다는 LLVM/CLAN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지금 자유 소프트웨어 혁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GCC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상 지금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온 숨겨진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컴파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심지어 인터넷 그 자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도구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기술의 자유를 위해서 태어난 정말 혁명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 하나의 운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바로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GNU 컴파일러 모음, GCC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게 단순히 코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GCC, 이걸 풀어서 말하면 GNU 컴파일러 모음인데요.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만든 오픈소스 컴파일러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쓴 소스 코드를 컴퓨터, 즉 기계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여러 나라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아주 똑똑한 마스터 번역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번역가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GCC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탄생 비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1987년, 리처드 스톨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로운 OS를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GCC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정말 운명처럼 리누스 토발즈의 리눅스 커널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와, 바로 이 만남이 역사를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C나 C++는 기본이고 수십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뭐랄까 엄청난 만능 도구 상자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GCC와 리눅스,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지금의 컴퓨팅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는지, 이 혁명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눅스 커널이 자동차의 핵심인 강력한 엔진을 딱 제공한 거예요. 근데 엔진만 있다고 차가 굴러가나요? 아니죠. 바퀴도 달고 핸들도 달고 조립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모든 도구들을 근육 프로젝트, 특히 GCC가 제공한 겁니다. 이 엔진과 도구가 딱 만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는 현대 리눅스라는 완벽한 자동차가 탄생한 거죠. 이야, 정말 환상의 조합 아니었을까요? 자,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서 현재로 왔습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고 하죠. 컴파일러 세계에도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GCC 대 클랭. 지금부터 현대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GCC는 뭐랄까 어디서든 굴러가야 한다는 뚝심 있는 장인 같아요. 그래서 호환성이나 안정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반면에 LLVM/클랭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가 밀어주는 아주 세련된 신예의 선수 같은 느낌입니다. 설계 자체가 모듈식이라서 컴파일 속도도 빠르고 특히 에러 메시지가 엄청 친절해서 개발자들이 좋아하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랭이라는 이렇게 막강한 라이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C와 C++ 개발, 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GCC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럼 요즘 GCC는 대체 어디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거의 모든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여전히 GCC가 국룰, 즉 표준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 있죠? 뭐 작은 IoT 장치부터 공장에서 쓰는 복잡한 임베디드 시스템까지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땐 거의 필수적이에요. 특히 제 컴퓨터는 인텔 칩인데 저기 있는 RM 칩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 크로스 컴파일 능력, 이건 진짜 GCC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첫 헬로 월드를 찍어보기 위해서 이제 이론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터미널로 직접 떠나보겠습니다. GCC 설치 이거 뭐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 한 줄만 터미널에 딱 입력하면 끝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OS 뭘 쓰시든 상관없어요. 금방 설치되니까요. 지금 이 화면 잠시 멈춰두고 한번 직접 따라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설치 다 되셨나요? 그럼 딱 3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hello-c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헬로 월드 코드를 작성하세요. 두 번째, 터미널을 열고 gcc hello-c-o hello라고 입력해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hello 라고 입력해서 방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는 거죠.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방금 여러분이 입력한 그 명령어 gcc hello.c-o hello, 이게 무슨 암호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대화예요. gcc, 이건 hey 컴파일러 일 좀 하자 하고 부르는 거고요. hello.c는 이 파일 좀 번역해줘 하고 건네주는 원본 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o hello는 번역 다 되면 결과물은 hello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이 마법 주문의 비밀을 다 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딱 떴나요? 떴다면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GCC를 이용해서 여러분 생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더 나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GSC는요, 그냥 코드 번역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누고 또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위대한 철학에서 태어난 도구 그 자체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첫걸음을 함께 뗀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자유의 도구를 손에 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